바꿔볼게요.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이 몰래 가입됐다. 김묘성 기자님, 뭔가 제목에서 오싹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50대 중반의 아내분이 우리 옆에 계신 양나래 변호사님께 사연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앞부분을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분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하고 있었답니다. 다만 좀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자, 이혼을 꾹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요즘에 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중복된 보험은 없는지, 조금 줄일 부분은 없는지 보험 가입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가입하지도 않았던 사망보험에 2건이나 가입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그 보험 가입을 담당한 보험 설계사가 별거 중인 남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나. 일단은 너무너무 일단은 이 사연 선물처럼 우리 양나래 변호사님 또 어떻게 또 출연하신 줄 알고 또 이게 선물처럼 직접 갖고 오신 이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 내용 전반부 도입부만 듣고 봤는데도 지금 소름이 쫙 끼쳐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사망 보험이 들어있다. 두 건이나 그것도. 그러니까요. 세상에. 소름이 쫙 끼칠 수밖에 네. 없죠. 그 여성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이건 혹시나입니다.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들게 됐다는 세상에. 거예요. 이거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럼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제 그 남편에게 전화를 그렇죠. 했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됐어요, 자초지종을 진짜. 물었더니 이 남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적 채우려면 보험을 몇 개 가입을 더 해야 돼서 네. 당신 이름으로 보험 들고 보험료까지 내줬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도리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왜 그게 사망보험이냐고요? 어허! 그 많은 보험 중에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하지만 깨름칙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아내가 사망 시 수익자를 누구로 했는지를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수익자에게 누가 있냐면 아이들도 없고요. 네. 오로지 남편이 단독으로 수령하게 돼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아내가 사망할 경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보험료 수익자 누구한테 가 있냐? 남편한테 지금 오롯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렇다면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 아내의 생각은 남편이 아무래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사망보험을 든 것 같은데 이게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걸 기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궁금증은 이 보험을 내가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입했던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 겁니다. 아니 진짜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아내분은 지금 펄쩍 뛸 일이라 지금 미치고 시참말로 미치고 펄쩍 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연, 이 아내분의 사연이 양나래 변호사님께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나래 변호사님께 한번 답을 들어볼게요. 남편이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한 사실만으로 혹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사망보험을 나 몰래 가입했다는 이 단독 사유만으로는 유책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처음에 섬뜩하게 여겼던 것은 사망보험을 나 몰래 가입했다는 게 혹시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단지 보험에 몰래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살인죄 실행에 착수를 했다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몰래 가입했다 이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가 어렵고 또 살인죄가 실행했을까 그것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당사자가 서명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몰래 가입했다면 남편이 자기가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쨌든 남편의 이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의 최종 고민 두 번째 중에 양나래 변호사님 보세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계약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건 죄송하지만 아내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전액 오롯이 남편이 받게 수익자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험을 혹시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 아내분이 혹시 엉뚱하게 손해를 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상법상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에는요, 당사자가 서명하고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해지가 아니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해지할 때 보험금을 일부 손해보고 해지 환급금을 받는 것인데 무효가 됐기 때문에 납입했던 보험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단 지금이라도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 같은데 순간 아마 최명희 원장이 모르긴 몰라도 이 아내분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파이터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그런 사건을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아내분 생각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소멸형이랑 보장형으로 나눠요. 아하. 소멸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내분이 사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남는 돈이 없어요. 네. 보장형은 이제 어느 정도 남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원을 매달 낸다 그러면은 소멸형은 돌아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받지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보장형은 나름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장형이 수당이 더 많아요. 어허.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아내분이 보험을 받는데 완전히 둘 다 소멸형이에요. 음흠. 그러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행동하진 않았더라도 네. 뭐 저주의 의미더라도 악의 의도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보장형이고 굉장히 보험 설계사님들한테 수익이 많이 가는 보험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남편의 말이 조금은 신뢰가 갈 부분도 아주 요만큼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하. 근데 앞서 이제 사연 중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남편이 그 아내분이 이걸 발견하고 아니요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 2개나 들어있어? 했더니 남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실적을 채우려면 보험을 몇 개 가입을 더 해야 돼서 그랬어. 남편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양나래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연이 알려지면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뭔가 조금 이 곱지 않은 시선 또 오해하실 수 있을까? 보험사 설계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남의 뭐 사망보험 막 작성하고 그러나? 혹시 이런 의심할까봐 의혹의 눈길을 가질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서 요즘에 보험 가입할 때에도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인지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에도요. 총 가입 한도 금액을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빈번한 것은 아닐까 혹은 보험 가입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편분의 비뚤어진 행동일 뿐이었으니까 혹시라도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보험 설계사분들을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